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위대한 승리인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편파 판정의 희생양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펼쳐진 충격적인 드라마입니다. 전례 없는 올 포디움 석권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 의문의 실격 판정으로 메달을 빼앗긴 절망의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본 한 목격자, 에릭 슈타인이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국제빙상연맹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에릭 슈타인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고 여행을 다니며 쉬고 있지만 독일의 쇼트트랙 기술위원으로 참여할 당시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이 무색하게 한국은 언제나 한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때의 좌절감이 떠올라 한국 선수들을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탁월한 실력은 물론 그들이 지닌 투혼과 스포츠 정신의 근원을 찾는 것이 제 인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지원 선수가 인터뷰에서 보여준 겸손함과 성장을 향한 의지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힘들었던 게 맞습니다. 그냥 다시 내가 더 잘 해야겠다, 더 잘 준비를 하면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지원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한국인들은 모두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그것이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쇼트트랙 경기는 독일에서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중요한 경기였기에 저는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중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개막식부터 경기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온통 붉은색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1만여 명의 중국 관중이 열광적으로 응원했고 300여 명의 한국인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그 열정만큼은 선수들의 실력만큼이나 강렬했습니다. 하얼빈 동계올림픽의 성대한 개막식으로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개막식을 본 후 저는 독일에서 함께 온 중국인 친구 우펑과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을 꽉 채운 한국 선수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꾸 한국팀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멘탈이 엄청난 것 같아 어떤 불리한 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도대체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는 걸까? 저는 오랫동안 봐온 한국팀에 대한 저희 견해를 이야기했죠. 제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에릭, 그건 경기 분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편향된 해석이야. 정신력이란 건 정량화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잖아. 오히려 토너먼트 대진 운이나 경기 당일의 컨디션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카페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따뜻하던 카페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우펑의 말을 듣고 어쩌면 그동안 내가 한국 선수들을 너무 특별하게 보려 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제가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켰던 걸까요? 기술위원회 사고가 공정하지 못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걸까 자책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기를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답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아게임 경기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5000m 계주 결승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중국의 린샤오진 선수와의 충돌로 인해 실격 판정을 받아 메달을 놓치게 된 안타까운 경기였지요. 반치광 한국은 꺼져라. 한국에는 검은 손들이 가득하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 한국은 출전 금지시켜야 한다. 한국은 당장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서로 손을 쓴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한국만 안블록 페널티를 받고 실격되고 중국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의 비난은 어이가 없습니다. 중국도 손을 썼거든요. 같이 손을 썼다는 판정을 줘야죠. 한국 응원단은 열심히 대한민국을 외치며 맞섰고 순식간에 경기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인 술룽 선수는 더럽다 더러워 한국팀 더러워 소리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분들이라면 아니 세계의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선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술룽의 이런 반응은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남자 500m 결승에서 동료 린샤오진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며 반칙으로 우승을 도왔던 바로 그 선수였으니까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눈에 띄는 편파 판정들, 노골적인 반칙 플레이, 그리고 매너를 저버린 관중들의 모습까지. 남자 5000m 계주 경기에서 보여진 경합의 순간이 전 세계로 보도되자 많은 관중들과 해외 취재진들까지 분노했습니다. 중국은 국제대회에서 이상하니만큼 엄청난 열등감을 보이며 한국을 무척 경계합니다. 이는 종종 심판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의 일부 판정들 역시 스포츠 정신의 관점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바라본 한국 선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집중력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했죠. 특히 박지원 선수는 경기뿐만 아니라 인터뷰에서도 감동을 주는 선수인데요. 그의 눈빛에서 승부욕을 넘어선 스포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존중을 발견할 수 있었죠. 박지원 선수, 오늘 경기에서 아쉬운 판정이 있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결과를 내리는 거는 저는 심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심판의 판정조차도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의 담담한 답변에서 진정한 챔피언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승패를 떠나 스포츠를 이해하는 그만의 성숙한 태도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박지원 선수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스포츠 선수의 영혼이 빛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기술위원으로서 선수를 평가할 때는 기량과 기술, 경기 운영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박지원 선수는 그 이상의 것, 즉 경기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표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런 스포츠맨십이 세계 각국의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의 선수들이 기술과 기량, 정정당당함과 더불어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까지 배워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 쇼트트랙이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국 선수들을 보며 평소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우펑이지만 한국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경기력과 국민성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경은 맹목적인 편향이 아닌 공정한 평가에서 시작된다고 믿기에 경기를 임할 때는 누구보다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와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들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역시 중국의 편파 판정으로 한국은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추월 과정에서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역시나 심판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판정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 한국의 코치진들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선수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요? 관중석에서도 외국 취재진들도 판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선수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인들은 침착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난 상태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불공정한 판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 코치진들의 침묵하는 모습에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죠. 쇼트트랙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던 중 대학 시절 아이스하키를 잘했던 친구 알렉스 김이 생각났습니다. 같은 기숙사에서 운동도 같이 하고 과제도 같이 하며 가깝게 지냈던 좋은 친구였죠.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 국가대표팀의 재활을 돕고 있는데 마침 이번 대회에도 팀과 함께 하얼빈에 와 있다는 걸 SNS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연락을 해보았고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편파 판정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한 한국팀의 입장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표팀의 훈련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제의 편파 판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사실 한국 코치들의 대응이 이해되지 않았어. 그렇게 명백한 오심을 그냥 넘어간다는 게. 알렉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답해 주었습니다. 아마 결코 포기하는 게 아닐 거야.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지. 더 큰 승리라고? 에릭 여긴 중국이야. 판정에 항의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 거야. 중국이 원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해진다면 그들의 전략은 실패하는 거잖아.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다려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보여줄 거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렉스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분노와 답답함으로 밤을 지새웠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편파 판정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국 선수들과 코치진들. 판정과 싸우는 대신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그들의 선택은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 했던 제가 오히려 감정적이었다는 것을 한국인들의 의연한 태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경기장 밖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팀의 침묵 속 투혼을 이해하는 한 사람의 관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줄 진정한 승리의 순간을 묵묵히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얼빈의 선수들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워밍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장성우, 박지원, 김건우가 출전한 남자 1500m 경기가 개최되는 날이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박지원 선수가 선두에 섰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지원 선수는 좋은 선두권 유지가 강점인 선수입니다. 레이스 흐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고 선두권 유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선두를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했고 마지막에 린샤오진의 추월 시도를 막아내며 우승을 확정지었지요. 함께 출전한 장성우 선수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초반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인코스와 아웃코스 추월 전략, 체력 분배 방식, 마지막 스퍼트 타이밍 등을 체크해보았습니다. 2분 16초 91. 이 놀라운 기록은 한국팀의 피나는 노력과 강인한 훈련 과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승리 후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스포츠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량과 정신력, 그리고 스포츠맨십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 순간을 목격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스포츠가 국적과 문화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남녀 모두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녀 선수들이 보여주는 세계 최강의 기량은 국제빙상경기연맹 공식 기록과 메달 획득 수치로 명확히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쇼트트랙 혼성 계주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한국 쇼트트랙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완벽한 첫 무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 선수들의 정교한 코너링 기술과 남자 선수들의 강력한 스피드가 어우러질 때 어떤 새로운 레이스 전략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국가대표 출신 린샤오진의 존재가 변수였어요. 2018년 평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임효주는 린샤오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맞서게 된 겁니다. 경기장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린샤오진과 한국 선수들의 만남이 예고된 순간부터였죠. 한국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과거 태극마크를 달았던 선수를 향한 관중들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최민정 선수는 레이스를 시작했고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가르는 소리가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자리 잡았어, 좋아. 중국의 판커신이 바짝 따라붙었지만 최민정 선수의 흔들림은 없었어요. 부상을 이겨낸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김길리에게 바통은 전달되고 부드럽게 이어가며 속도를 유지하는 한국팀입니다. 이어지는 김태성 그리고 마지막 주자 박지원은 중국의 린샤오진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었죠. 두 바퀴를 남기고 마지막 주자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너를 돌던 순간 린샤오진이 블럭을 차면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홀로 넘어져 안전 펜스에 그대로 부딪힌 거였죠. 박지원 선수는 흔들림 없이 남은 한 바퀴 반을 그대로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소음에도 동요하지 않았죠. 해냈다. 2분 41초 52의 기록과 함께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선수들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환호했습니다. 혼성계주라는 새로운 도전, 한국은 그 첫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뤄낸 승리였죠. 개인의 기량을 뛰어넘는 완벽한 팀워크의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 코치진의 분석 미팅에서는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선수들의 끊임없는 자기 극복 의지가 이 승리의 밑바탕이었습니다. 코치진은 특히 선수들의 턴 구간에서의 칼날 각도와 체중 이동, 그리고 마지막 스퍼트 타이밍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며 완벽을 추구했고 이러한 노력이 세계 최고의 기량으로 이어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5년간 빙상 경기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록과 기술적 진보를 평가해왔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에서 한국팀에 대해 높게 평가한 점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 쇼트트랙의 기술적 발전은 선수들의 코너링 기술을 더 정교하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쇼트트랙의 기술적 발전은 독일에서도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선수들의 정교한 코너링 기술인데 한국빙상연맹이 도입한 동작 분석 시스템은 독일이 보유한 것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인코스 질주 시 블레이드 각도와 체중 이동을 수치화하여 최적화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를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한국 선수들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이 이론과 실전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속적인 기록 경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빙상연맹은 단순히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스포츠 영상 분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우리 독일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만 프로그램으로 양성된 전문가들의 분석 깊이는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장면의 세밀한 분석과 전술 및 경기 흐름 분석, 코칭 및 피드백뿐만 아니라 스타트, 코너링, 피니시 등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작 정밀 분석, 부상 선수들의 회복 과정과 재활 경과의 평가 등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내재화된 전문가 양성 시스템은 우리 독일도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독일이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체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그들이 선보인 장비 코치 시스템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 빙질에 따른 장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한국은 이를 하나의 전문 분야로 격상시켰습니다. 장비 코치는 경기장마다 다른 빙질 특성에 빠르게 대응하고 스케이트 날 각도와 세팅을 조절하여 빙질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하얼빈 경기장의 빙질은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 경기장에서의 빙질 상태가 일정하지 않아 많은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단연간의 경험으로 볼 때 이처럼 까다로운 빙질 조건에서 한국팀처럼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훌륭한 시스템을 제공한 코치팀과 최적의 경기력을 발휘해낸 선수팀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이번 경기를 통해 역시 최강 한국팀이라고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선수 교체 구간에서 뛰어난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체 타이밍의 정확성과 전략적인 위치 선정이 돋보였습니다. 선수 교체 구간에서의 정교한 타이밍과 위치 선정은 500분의 1초가 승패를 가르는 쇼트트랙에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전략적 정확성을 길러주는 한국팀의 훈련 시스템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새벽 일찍 시작되는 훈련에서 오후 전술 훈련, 저녁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일과는 다른 나라 선수들의 훈련 강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장기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입니다. 태릉 선수촌의 빙상 영재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발된 선수들은 10년 이상의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이러한 전략적 요소들을 완벽하게 습득해 나갑니다. 제가 세 번째로 주목한 점은 과학기술과의 완벽한 융합입니다. 한국의 체육과학연구원은 우리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이상적인 선수관리 시스템을 이미 구현해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체력과 스타트 반응 시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훈련 시스템과 실시간 체력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독일은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던 과제였습니다. 우리 독일도 스포츠 과학을 중요시하는 나라이지만 한국의 정밀한 기술적 접근은 놀랍습니다. 0.001초의 차이로 오랜 기간의 노력이 평가받는 선수들에게 한국의 과학적 지원은 분명 큰 힘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쇼트트랙 기술위원으로 15년을 보내며 한국 쇼트트랙의 뛰어난 시스템과 기술력을 분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회 마지막 날 개주 경기를 통해 그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 3000m 개주 경기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김길리 선수는 선두를 유지하며 레이스를 이어가던 중 마지막 반바퀴를 남겨두고 직선 주로에서 인코스를 노리는
국리 선수와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김길리 선수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심판진은 해당 충돌에 대해 중국팀의 반칙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두에서 달리고 있던 한국은 4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길리 선수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죠. 쇼트트랙은 그 특성상 충돌과 넘어짐이 불가피한 종목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심판진의 공정하고 엄격한 판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의적인 방해나 과도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김길리 선수의 마지막 인터뷰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 쇼트트랙의 강점을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왔습니다.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 최첨단 장비 관리, 정교한 팀워크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김길리 선수의 모습을 통해 저는 한국 쇼트트랙이 가진 더 큰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팀이라는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선수들은 역시 자신의 실수나 불운을 탓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길리 선수가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을 먼저 표현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팀 정신이야말로 한국 쇼트트랙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쇼트트랙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이나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문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빙판 위에서 울려 퍼진 환호성, 서로를 향한 신뢰의 눈빛,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이 모든 순간이 하나의 역사로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과 함께했던 그 찬란한 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감동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독일의 에릭 슈타인 씨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대회를 참관하고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경기 기록이 아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불공정한 판정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선수들의 투혼, 성숙한 태도로 하나 된 관중들의 모습, 그리고 이를 통해 깨달은 스포츠의 참된 가치까지. 에릭의 고백처럼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전 세계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한국 쇼트트랙은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자랑스런 한국의 선수들을 응원해주세요.